너는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야. 너무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 선생님의 그 말이 소녀의 마음속에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냉소적인 눈빛과 표정. 그리고 차가운 반응이 선생님의 마음을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가진 걸로 증명할 거야. 여러분, 한국 학생이 미국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낯선 미국 땅에서 외로움과 편견을 마주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학생의 생활기가 아닙니다. 작은 소녀가 마음속 용기 하나로 세상을 향해 외친, 그리고 결국 그 세상의 인정을 이끌어낸 아주 특별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제시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미국 달라스라는 조금은 낯선 땅에서 겪었던 잊지 못할 경험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키보드를 잡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찡하면서도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국을 떠나 머나먼 미국. 그것도 미국 남부의 한 조용한 도시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미국 학년으로는 10학년 때였어요. 처음에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활기차고 자유로운 미국 학교 생활을 기대하기도 했고. 동시에 영어는 잘할 수 있을지, 친구는 사귈 수 있을지, 낯선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제가 갔던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화려한 대도시는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어찌 보면 조금은 심심한 그런 남부의 도시였죠.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동양인, 특히 한국인이 드문 곳이라 그런지 어딜 가나 시선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 나는 여기 이방인이니까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꽤 오래된 학교였고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죠. 영어가 아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선뜻 다가와 말을 거는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데 저는 그냥 창가에 앉아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생각을 하곤 했죠. 그때마다 얼마나 집이 그립고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숙제도 꼬박꼬박 해갔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고 자신 있었던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수학 문제 푸는 걸 즐겼고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미국 학교 수학 진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제게는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유일한 탈출구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넘기 힘든 산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 수학 선생님은 거의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이고 학교에서는 엄격하지만 공정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그 평판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뭐랄까, 노골적인 차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미묘한 온도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손을 들면 거의 못 본 척 지나치기 일쑤였고 어쩌다 발표할 기회를 얻어 정확한 답을 말해도 알았다, 혹은 맞다라는 건조한 대답과 함께 바로 다른 학생에게 넘어가셨죠. 반면 다른 백인 학생들, 특히 선생님이 예뻐하는 몇몇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답을 하면 훌륭하다라거나 좋은 생각이다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틀린 답을 말해도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곤 했고요. 제가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지그시 쳐다보셨어요. 그 침묵 속에는 그럴 줄 알았다, 혹은 역시 너는 완벽하지 않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한 번은 저에게 오너 영어를 꽤 잘하네, 외국 학생치고는 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칭찬인 듯 했지만 외국 학생치고는 이라는 사족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콕 찔렀답니다.
마치 제가 영어를 못할 거라고 이미 단정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왜 저한테만 유독 그러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는 느낌은 제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거리감.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무언의 메시지. 물론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실 안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소수 인종 친구들이 거의 없었기에 그 시선과 태도는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처럼 느껴졌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있었어요. 금발 머리에 죽은 깨가 귀여운 활달하고 마음씨 좋은 아이였죠. 제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말도 걸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던 거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제시야,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진 마. 근데 수학 선생님 너한테 좀 너무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손 들어도 잘 안 시켜주시고. 뭔가 좀 이상해.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는 생각에 약간의 위안과 함께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냥 힘없이 웃으며 그런가 잘 모르겠네라고 얼버무렸죠. 사실대로 말하기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수학 선생님 시간에 위축되었고 발표하는 대신 조용히 필기만 하는 날이 늘어갔죠. 어차피 손 들어봤자 안 시켜주실 텐데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수학 시간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가장 불편하고 긴장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어려운 함수 그래프 단원을 배우고 있었죠. 아이들은 대부분 혼란스러워했고 교실 분위기는 어수선했어요. 수학 선생님은 몇몇 아이들을 지목해서 질문했지만 제대로 답하는 아이가 없자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정말 복잡해 보이는 2차 함수 응용 문제를 하나 적으셨어요. 그래프를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의 범위를 구하는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죠.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교실을 쭉 둘러보셨어요. 자,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못했죠. 저도 속으로는 저건 풀 수 있는데 생각했지만 차마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무시당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하게 선생님의 시선이 제게 와서 멈추는 거예요. 셀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만 깜빡였죠.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저를 지목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번 나와서 풀어볼래?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기서 못 풀면 또 얼마나 창피할까. 하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죠. 그래, 이번 기회에 보여주자.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등 뒤로 아이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특히 평소에 저를 약간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한 남자. 아이가 친구들과 키득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 동양 여자애가 저걸 풀 수 있겠어 하는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수학 선생님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요. 저는 분필을 집어들고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 집중했죠.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분필로 쓰기 시작했어요. 함수의 표준형을 구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축가의 교점을 계산했어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머릿속에서는 논리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이어졌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를 대고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적었답니다. 분필을 내려놓는 순간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어요. 조금 전까지
킥킥거리던 그 남자 아이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칠판과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수학 선생님의 표정은 뭐랄까 굉장히 복잡해 보였어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불쾌감 같은 것이 뒤섞인 듯한 미묘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잠시 저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풀이 과정에 오류는 없군. 아주 정확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움은 숨기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옆자리에 친구가 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고는 입 모양으로 대단하다라고 속삭여 주었죠. 저는 친구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속이 다 후련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수학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제시 넌 잠시 남아라.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까 문제 푼 것 때문에 칭찬해 주시려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할 말이 있으신 걸까? 저는 가방을 챙기다 말고 선생님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저를 찬찬히 뜯어보듯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약간은 딱딱한 말투로 입을 여셨죠. 내가 수학에 그렇게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저는 가만히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사실 다음 달에 주 전체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학교 대표를 뽑아야 하거든. 수학 경시 대회 귀가 솔깃했어요. 한국에서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흥미가 생겼죠.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문제지 뭉치를 꺼내셨어요. 너희의 실력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해 보고 싶구나. 내일 방과 후에 남아서 이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겠니?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라 너에게 한번 맡겨보고 싶어서 그런다. 문제집을 받아보니 꽤나 두툼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심화된 문제들이 가득했죠. 선생님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제 실력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잘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아시아 학생들은 어려운 응용 문제에는 약하다던데. 과연 이것도 풀 수 있을까 하는 듯한 또 다른 방식의 시험이었죠. 어쩌면 제가 이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죠. 좋아요.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선생님께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방과 후에 와서 풀겠습니다. 선생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 기대하마. 그날 밤 저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와 선생님이 주신 문제집을 펼쳐보았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복잡한 계산은 기본이고 창의적인 발상과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죠. 이걸 내일 방과 후에 다 풀어야 한다니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풀어야 할 문제들과 수학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선생님은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려 드는 걸까?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불편하신 걸까? 서운함과 함께 오기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내일 두고 봐요.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문득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제가 수학 문제 풀이에 몰두할 때면 우리 딸 집중하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부모님의 응원을 떠올리니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문제집을 찬찬히 살펴보며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개념들을 미리 복습해 두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학 문제들과 씨름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수학 선생님과의 기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수학을 사랑하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자 제 능력에 대한 증명이 될 터였어요. 다음 날 학교 수업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마음은 온통 방과 후에 있을 수학 문제 풀이에 있었거든요. 마지막 수업종이 울리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비어있는 옆 교실로 향했어요. 약속된 장소였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학 선생님이 먼저 와서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교실 안에는 저 말고도 몇몇 아이들이 더 있었어요. 아마 저처럼 경시, 대회 대표 자리에 지원한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를 비웃었던 남자 아이도 끼어 있는 걸 보고 살짝 놀랐어요. 그는 운동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아이였지만 수학 시간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거든요. 저를 보고 피식 웃는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저를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학 선생님은 저를 포함한 지원자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에 문제들을 풀도록 한다.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저는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어요. 어젯밤에 미리 풀어보긴 했지만 막상 시험처럼 풀려고 하니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교실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고 오직 연필이 종이에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을 했어요. 괜찮아. 제시 넌 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수학이잖아. 즐기면서 푸는 거야. 마음을 가다듬고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죠. 차근차근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논리를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복잡한 문제는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계산 실수가 없도록 여러 번 검토했죠. 옆자리에서 다른 아이들이 막히는 듯 끙끙거리거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오직 풀이에만 집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에 몰두했어요. 어떤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고 어떤 문제는 한참을 고민해야 했죠. 특히 마지막 문제는 기하학과 대수학이 결합된 아주 고난도의 문제였는데 풀이 방법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며 실마리를 찾아나갔죠. 마침내 하는 깨달음이 환호성을 지르게 했답니다. 마지막 답까지 완벽하게 적어놓고 연필을 내려놓았을 때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푼 문제집을 한번 쭉 훑어보았어요. 모든 문제에 빈칸이 채워져 있었고 풀이 과정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은 아직 문제를 풀고 있거나 혹은 몇몇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포기한 듯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 아이 역시 인상을 쓴 채 문제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수학 선생님은 팔짱을 낀 채 교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자, 시간이 다 됐다. 모두 연필을 내려놓도록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아쉬운 듯 문제지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저도 제 문제지를 앞으로 내밀었죠. 선생님은 문제지를 걷어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저희를 둘러보시더니 제 문제지를 가장 먼저 집어드셨어요. 교실 안에 모든 시선이 선생님의 손과 표정에 집중되었어요. 선생님은 제 문제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채점하기 시작하셨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선생님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거나 눈을 크게 뜨셨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 고난도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낸 것을 확인했을 때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으신 듯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채점을 마친 선생님은 제 문제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의 문제지도 빠르게 채점하셨죠. 채점이 모두 끝난 후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침내 선생님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경시 대회 우리 학교 대표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시가 맞게 되었다.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그 남자 아이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네 뭐라고요? 제시가요?
저 애가 저 문제들을 다 풀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수학 선생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렇다. 제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다. 심지어 마지막 문제는 나도 풀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더군 선생님은 저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감탄과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너의 수학적 재능은 정말 놀랍구나. 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긴장이 눈 녹는 기분이었죠. 저는 나도 모르게 활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리는 듯 씩씩거렸지만 다른 아이들은 저를 보며 박수를 쳐주거나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옆자리 친구는 제게 달려와 나를 안으며 너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축하해라고 소리쳤죠. 저는 어색하면서도 기뻐하는 친구와 마주 앉았어요.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저희 학교 수학 경시 대회 대표로 선발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학 선생님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시험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업 시간에 제 의견을 묻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풀이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격려해 주셨죠. 물론 하루 아침에 선생님의 모든 편견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은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고 저를 한 명의 학생으로서 존중해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저 말 없는 동양 여자아이 정도로 저를 여겼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수학 잘하는 제시시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제게 다가와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아이들도 생겼고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졌답니다. 그 남자 아이조차도 마주치면 예전처럼 비웃는 대신 슬쩍 눈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물론 여전히 틱틱거리긴 했지만요. 저는 이후 주최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서 은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상을 받았을 때 수학 선생님과 옆자리 친구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특히 수학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제시 덕분에 우리 학교 명예가 높아졌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준 시간이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를 겪기도 하고 또 수학 선생님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편견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 제가 사랑하는 수학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짜릿한 성취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혹시 지금 저처럼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능력과 열정을 믿으세요. 당신의 진심과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할 때 보란듯이 그 틀을 깨고 당신의 색깔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편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웃음을 드렸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편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그녀가 가진 재능을 믿고 한 걸음 내딛었던 그 선택이 그녀 자신을 바꾸어 놓았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세상이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가 이유 없는 벽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열정은 언젠가 꼭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시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웃음과 감동을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만의 색깔을 잃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물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꼬레아 TMI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